롬무어는 얘기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자본주의 속에 숨겨진 부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리해드릴 책은요, 롬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입니다. 저자 롬무어는요,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30대 초반의 백만장자이자 자기 자본은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5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성공한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시도한 몇 차례의 사업 때문에 파산 상태에 빠지기도 했지만 레버리지의 원리를 터득해서 3년 만에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죠.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준 이 책 한번 같이 보시죠. 당신에겐 레버리지가 있습니까?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고용자 아니면 고용인,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죠. 각 개인은요, 다른 개인을 섬깁니다. 한쪽은 레버리지를 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를 당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시간과 정비례한다고 생각하지만요, 백만장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이제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사회의 명령에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1장 레버리지, 부의 지렛대를 만드는 힘. 한 사례가 나옵니다. 봅은요,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지만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죠.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약 1억 7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가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업무 성과는 아주 탁월했던 것이죠. 알고 보니 봅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았으니까 결과적으로 1억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지만요. 저자 롬무어는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를 처리한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봅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돈을 천천히 저축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모두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는요,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기술입니다. 즉, 당신이 목표와 비전에 따라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인 것이죠. 레버리지는 돈을 벌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당신의 가치를 우선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사회가 말하는 성공 기본 법칙은요, 열심히 일하는 것과 희생이죠. 하지만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성공의 법칙이 근거 없는 망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와 적자 생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죠. 제조업과 육체 노동에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 낮은 급여를 받는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기업가들의 지배하에 있죠.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사이의 간격은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시대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이 레버리지는요,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현대 과학기술로부터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법이고요. 삶과 비즈니스를 위해 타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며,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고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레버리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사고법입니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 속 숨겨진 공식이죠. 일명 최소 노력의 법칙입니다. 만약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당신이 먹이사슬 밑바닥에서 가장 적은 돈을 벌며 가장 많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와 통제력은 가장 적게 누리면서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일과 돈은 반비례합니다.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죠. 성공에 대한 일반적인 신화 중에서 가장 큰 망상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시간을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관습적인 사고는 관습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하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노동자는요, 소득을 창출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생산수단의 소유자나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정부를 위한 것이죠. 무조건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고용주, 사회, 외부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노동시간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당신 자신만의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파악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타인의 계획을 끼워 넣지도 말고요. 좀비 무리를 따라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가치가 낮은 모든 일은 아웃소싱하고 당신의 이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는 레버리지 철학을 가지고 당신만의 방식대로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괴종시계에 달린 추는요, 양쪽으로 움직입니다. 중앙에 멈추지 않아요. 이와 같이 삶과 일의 균형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분법적인 삶이 아니라요, 가정과 일이 통합된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럼 우리는 더 나은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초점을 일단 명확히 하고요, 매달릴 가치가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하는 거죠. 비전과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일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와 이어집니다. 싫다고 말하는 것이죠. 초점을 명확히 한다면 그 전진이 느리고 때로는 정지해 보이더라도요, 우리는 항상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 초기에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직접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마주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 돈, 자원, 아이디어를 통제하는 법을 숙련해야 하죠. 레버리지는요, 벼락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닌 시간과 자유를 지키며 성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즉, 사회적 지위는요, 레버리지를 얼만큼 구축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죠. 사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자는요, 사업을 시작한 후에 좋아하는 일은커녕 경제적 독립과 자유의 꿈으로부터 멀어졌었죠. 바쁜 일정의 나날들로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못해 결국 사업은 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회했죠. 지금 되돌아보면 힘들고 따분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낮은 보수로 다른 사람에게 레버리지 했다면 더 빨리, 더 현명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요. 저자가 한 사업 중에 망한 게 이제 부동산 사업도 하나였는데,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이제 페인트 칠부터 임차인 매수자를 직접 다 찾아 나섰던 본인을 후회한 것이에요. 저자는 말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오래 일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캐캐 묵은 관습을 맹신하면서 자신이 어리석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 생각이 너무 깊이 매몰되어 밖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것은 조종하는 사람도 목적지도 없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배와 같다고요. 이 레버리지 전략은요, 올바른 비전, 방향, 행동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각하는 시간이며 시스템이 당신과 조화를 이루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장치입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이유를 잃어버리고 일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그들은 단지 바쁘다는 이유로 일 중독에 빠지고 비전을 잊어버립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고착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명확한 비전이라는 것을요. 여기에 도움되는 VVKIK라는 전략에 대해서 공유 드릴게요. 레버리지 책에 사례로 나옵니다. V는 가치입니다. V는 비전이고요. K는 핵심 결과 영역, 그리고 I는 소득 창출 업무, 그리고 K는 핵심 성과 지표를 의미합니다. VVKIK를 기반으로 일할수록요, 당신은 그 아래에 있는 일을 최소의 노력으로 수행할 수 있고 매 순간 다음 행동을 직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치입니다. 자신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일치된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비전입니다. 비전은 삶의 목적입니다. 목적을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은요, 계획적인 삶을 산다는 것과도 같죠. 비전은 원대하고 명확해야 됩니다. 다음은 핵심 결과 영역입니다. 키 리절트 에어리어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최고의 가치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삶의 명확성을 제공하고요, 비전을 향한 최단 거리를 제시해 주죠. 다음은 소득 창출 업무입니다. 인컴 제너레이팅 태스크는 핵심 결과 영역에 부합하고 기여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최대의 이익과 최소의 낭비, 적절한 시간을 들여 최대의 소득을 내는 업무죠. 마지막으로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당신의 비즈니스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실수를 줄여주고 레버리지를 최적화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핵심 결과 영역과 소득 창출 업무의 운영이 올바른 결과를 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레버리지에 기여하죠. 방금 말씀드린 VVKIK 기반으로 일할수록 당신은 그 아래에 있는 일을 최소의 노력으로 수행할 수 있고 매 순간 다음 행동을 직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새로운 부의 공식, 젊고 게으른 백만장자들. 경영 컨설턴트이자 80대 20 법칙의 저자 리처드 코치는요, 80대 20 법칙은 효율적인 사람과 조직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라고 말했죠. 그는 파레토 법칙을 현대에 적용해서요, 과도하게 일하는 비생산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소수의 인풋이 다수의 아웃풋을 낳기 때문에 결과의 80%를 생산하는 20%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최소화하거나 위임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죠.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소득 창출 가치의 80%는 하는 일의 20%에서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20%의 시간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요, 남은 시간에는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찾아내는 게, 이렇게 일하는 게 더 전략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파레토 법칙에 이어서 복리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요,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습니다. 성과도 비례하지 않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입니다. 복리의 법칙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으려면요,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지속해야 하고요. 이건 일뿐만 아니라 투자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겠네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파레토 법칙과 복리의 법칙을 아신다면요, 많은 사람들은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을 더 조심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일할 것인지 아니면 더 빠르고 더 쉽게 더 좋아 보이는 남의 집 푸른 잔디를 부러워할 것인지 신중하게 저울질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 특히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스스로에게 복리 효과를 얻을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상을 얻기 직전에 포기하고 방향을 바꾸죠. 타이거 우즈가 18살에 메이저리그에 우승하지 못했다고 골프를 포기했다면 그 뒤에 수많은 리스 우승과 명예의 전당 입성으로 가는 16년의 시간을 원점으로 재설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최고의 골프 코치는요, 작은 스윙 하나를 바꾸는 것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변화를 시도합니다. 많은 사람이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로 반전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직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요, 위대한 성취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열심히 일해야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만 하는 것은 레버리지 방식이 아니잖아요. 복리 효과 때문에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요, 실제로 일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요, 최대의 복리 효과를 위해 뿌리가 깊이 자리 잡을 때까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최대의 일과 최소의 결과는 당신이 그 일에 더 오래 머물수록요, 최소의 일과 최대의 결과로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육체 노동의 가치는 현저하게 감소했고 지식 노동자의 가치는 증가했습니다. 지식 노동자들의 주된 자본은 지식이죠.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돈을 법니다. 레버리지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분야의 정상에 도달하여 파격적인 수준의 대우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투자해 지식을 쌓아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레버리지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연료는 지식입니다. 성장과 발전은 지식에서 비롯되죠. 이번엔 시간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시간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관리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시간을 관리하려고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시간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마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더 강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죠.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 정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결정, 행동, 감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투자하는가에 따라 달린 거죠. 일과를 끝내고 자신에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니다 라는 답이 나온다면 당신은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낭비한 것입니다. 시간 관리로 표현되는 삶의 관리는요, 당신의 성과와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본, 아이디어, 정보, 시스템과 같은 자산들을 레버리지하고 시간을 최대한 적게 소진하여 최고의 가치에 최대한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 일이 투자된 시간 대비 최고의 보상을 주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 간단한 질문으로 당신이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가 삶의 관리라면요, 삶의 관리는 감정의 관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감정적인 반응의 노예로 살아가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가장 큰 요소이고요, 성공의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불행, 낮은 자존감, 관계 파탄의 원인이죠.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감정을 정복한다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낄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감정을 정복하면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과 형편없이 못하는 일을 알 수 있으며 전략과 비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고 낮은 가치의 일들을 위임하거나 폐기하고 비전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의 사례로 개구리를 먹어라가 나옵니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죠. 지금 당장 정면으로 공격해서 돌파해야 합니다. 개구리를 빨리 먹어치움에 안도감을 느끼고 이것이 우리 뇌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을 전달하고 성취감과 자존감을 느끼게 하고 더 큰 과제를 향해 나아갈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죠. 아무리 작을지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요,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모든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이끌어내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레버리지 세계에서는 중요도가 낮은 업무는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하죠. 심지어는 미룰수록 더 좋습니다. 이러한 후순위 업무만 열심히 하면서 자신은 무엇 하나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한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건 단지 놀고 먹지 않을 정도의 활동일 뿐 실상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3장 부의 진입로. 당신의 경제적 운명을 바꿀 새로운 기회. 책을 읽는 거는요,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것과도 같습니다.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레버리지를 창출하는 간단한 방법이죠. 또한 레버리지의 기본은요, 다른 누군가가 당신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당신이 일하는 시간의 3분의 1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각종 취미와 사교 생활이 중요한 이유죠. 레버리지는 단 하나의 핵심 목표를 추구합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요, 문제 해결 능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좌절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당신에게 자유를 주죠. 다음으로는 책에서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속독이에요. 우리는 좋든 싫든 먹고 살기 위해 무언가를 읽어야 합니다. 나보다 빨리 읽고 이해할 수 있으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오디오북입니다. 독서에 시간을 투자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디오북을 통해 헬스클럽에서 여행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요리나 청소를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책을 들을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인드 대청소입니다. 환경이 어수선할 때 뇌는 당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역에서도 해당되죠. 우리는 같은 업무를 반복하면요, 이런 같은 업무를 하는 중복 습관을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4장 후천적인 부자의 탄생, 타인의 가치를 돈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팀과 함께 일해야만 레버리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을 거두거나 사회에 공헌하거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기업가로서 성장하려면요, 레버리지 스킬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기업가는 비용을 절감하고 하루빨리 기반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일을 혼자 해내려고 하죠. 그 근면성이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사업을 하면서요, 일찍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인적 레버리지였죠. 무작정 열심히 일하는 대신에 인재 고용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인재를 고용하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보다는 매크로 매니지먼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작게 하는 것보단 크게 관리하라는 거죠. 구성원들이 질문하는 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제안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공간과 자율성을 제공하면서요, 끊임없이 격려하는 환경에서 구축이 됩니다. 저자는요, 부유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여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부는 가치와 교환이 더해진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곱하는 것입니다. 위 공식에서 가치는요, 이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더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환은 부를 얻기 위해서는 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하죠. 공식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가치와 교환이 더해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를 풀어 말하면요, 가치 창출을 위한 규모와 속도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수록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증가하며 교환의 기회는 늘어나죠. 교환은 문제의 규모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요, 문제가 클수록 거래하는 양도 많아집니다. 더불어 당신과의 교환을 공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레버리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레버리지의 핵심적인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레버리지 라이프는요, 열정과 직업을 균형 있게 통합하고 어느 한쪽에 지나친 희생을 하지 않도록 조절하면서요, 고양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과 슬픔이라는 균형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중복과 낭비를 줄이고요,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함으로써 은퇴를 뒤로 미루지 않고 지속적으로 짧은 은퇴를 즐기는 것이죠. 당신의 집중력이 흩뜨리는 모든 일로부터 당신을 분리시키세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 또는 대부분을 놓치지 않으면 당신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만큼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단지 적절한 사람을 찾아내고 그들이 당신 비전에 동화되도록 돕고 그들을 신뢰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레버리지 할 것인지 아니면 레버리지 당할 것인지요. 이상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요약해 드리겠습니다.